네, 안녕하세요. 면쌤입니다. 저희 2022년도 하반기 KEB 하나은행 자기소개서 특강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은행 채용까지 떴습니다. 이번에 정말 은행권이 많이 채용을 하는데요. 여러분이 선생님 저는 이번에 준비가 안 돼서 못 쓸 것 같아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종종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준비가 되었든 안 되었든 기회는 누구에게 찾아올지 모르니 웬만하면 자기소개서 빨리 작성하시고 제출하시고 필기 준비하셔서 이번에 많이 합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KEB 하나은행 자기소개서 특강 진행할 예정이고요. 마찬가지로 따로 하나은행만의 첨삭은 진행하지 않고 있고 만능 자기소개서 작성부터 진행이 되니 희망하시는 분들은 댓글에 있는 링크로 신청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1번 문항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글자 수가 천자, 800자, 800자인데요. 먼저 천자 문항 살펴볼게요. 하나은행을 선택하신 이유를 구체적으로 작성을 해달래요. 지금 천자인데요. 사실 지원 동기를 천자나 쓰기가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1번 문항을 작성해 주실 때에는 500자, 500자로 나눠서 작성을 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가 권해드리고 싶은 방법은 이렇게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여러분이 목표를 정해서 그 목표가 되고 싶다고 느꼈던 경험 500자 플러스 내가 되고 싶은 목표에 하나은행이 부합하는 이유 500자로 작성하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은 내가 행원이 되려는 이유부터 먼저 500자로 언급을 하시고 내가 그 행원을 하필 하나은행에서 재고 싶은 이유를 500자 이렇게 500자 나눠 쓰는 방법을 권해드리고 싶고 이 두 가지 방법 모두 제가 템플릿과 예시 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쉽게 작성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거는 이미 내가 목표를 정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굳이 필요 없는 작업일 것 같기도 해요. 여러분이 여태까지 하셨던 일들을 쭉 정리를 해보세요. 인턴, 뭐 들었던 수업, 팀플, 아니면 전문 자격증 등등등등 다 정리를 한 다음에 그 안에서 여러분의 최종 목표를 정해주셔야 돼요. 뭐 직무를 정하셔도 돼요. 어떤 WM 직무부터 정하셔야 돼요. 기업금융, 기술금융 이런 식으로 내가 하고 싶은 금융 분야부터 먼저 선택을 하시고 그 안에서 대상을 좀 정해주세요. 소상공인, 은퇴 담당, 뭐 스타트업을 위한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목표를 정해주시면은 대상을 위한 직무가 되고 싶다라고 여러분의 목표를 정리를 해주세요. 그리고 그 목표를 꿈꾸게 된 경험을 같이 선정을 해주셔야 돼요. 그 경험이 하나여도 좋고 여기서 내가 봤을 때 이 예를 들어 중소기업을 위한 기술금융을 하고 싶은데 관련해서 내가 ABC 경험을 3개를 했어. 근데 난 이 ABC 경험을 3개 다 자랑하고 싶어 라고 하는 경우에는 이 ABC 경험을 다 선택을 해주시던가 아니면은 나는 A 경험에서 특히 좀 크게 활동했어. A 경험을 말하고 싶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A 경험만 선정해 주셔도 됩니다. 이렇게 지원 동기가 되는 경험을 선정한 다음에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가기 위해 필요한 요소, 내가 은행을 선택하는 기준은 뭐였고 그 은행이 부합한 이유까지 해서 500자 나눠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한 달 자기소개서 회원반 분들은 11차 지원 동기 500자용 작성해 둔 거 있잖아요. 그거 그대로 갖고 오시고 행원이 되고 싶은 이유를 그냥 넣는 이 방법을 선택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 500자 안에 우리는 목표까지 정해서 작성을 했잖아요. 그래서 행원이 되려는 이유는 우리 주도, 창의 등 앞에서 정리한 것들 중에 이 두 갈씩과 경험 줄이고 이런 경험을 통해 플러스 내가 이런 금융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행운을 꿈꾸게 되었다라는 흐름으로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역시 뒤에서 템플릿과 예시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에 혹시 지역인재로 지원하시는 분들은 지역에 대한 애정을 최대한 드러내주시는 게 좋습니다. 생각보다 지역에 대한 애정을 많이 또 확인을 하기 때문에 지역 관련 경험이 있거나 지역에 대한 애정을 드러낼 수 있다면 최대한 녹여주시는 걸 좀 권해드리고 싶어요. 먼저 목표가 되고 싶은 지원 동기 경험 500자와 은행 부합 이유 500자 쓰는 법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제목입니다. 어떠한 경험 혹은 경험들을 통해 이러한 목표로 성장하기를 희망했습니다. 경험 당시 어떤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이때 어떤 걸 하면서 이런 목표 대상의 중요성을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혹은 경험들을 하면서 업무를 해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런 것들을 하면서 목표 대상의 중요성을 체감했습니다. 라고 정리를 하신 다음에 혹시 이외에도 내가 관련된 경험들을 했다면 같이 언급을 해주시면서 이외에도 이러한 관련 경험들을 하면서 이 대상이 중요하다는 걸 느꼈고 그래서 대상을 위한 금융인을 희망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소제목 포함해서 500자로 미리 좀 작성을 해두세요.
그 다음에는 하나은행이 왜 부합한지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이런 목표로 성장하기 위해 기준 A와 기준 B한 은행에서의 성장을 희망하며 하나은행에 지원을 했습니다. 내가 이런 목표가 되고 싶어서 찾아보니까 이 목표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기준을 갖춘 은행이 필요하겠더라. 근데 보니까 하나은행은 이런 것들을 갖고 있어. 나는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이 기준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너희 은행이 이러이러한 점에서 부합하더라 라고 언급해 주시면 돼요. 이제 지원 동기에 쓸 은행 장점 찾는 법은 다들 아시죠? 은행명에 내가 생각하는 목표만 같이 검색하시면 홍보용 기사들 나오니까 거기서 갖다 쓰시면 됩니다. 이러한 KB 하나은행에 입행 후 해서 마무리해 주시면 돼요. 저희 예시 살펴볼게요. 대구은행 예시 활용해서 갖고 왔습니다. 주어진 목표 이상을 달성하고 계획적으로 미래를 설계하는 경험들을 통해 소상공인 WM을 희망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두 갈씩 일단 나왔어요. 이런 일들을 하면서 컨설팅 업무를 담당했는데 이때 자발적 목표를 설정하고 달성하는 업에 흥미를 느꼈대요. 내가 어떤 일에 흥미를 느꼈는지 간단히 언급이 됐어요. 나아가 이렇게 실질적 도움을 드리면서 가장 자산 설계가 필요하고 설계를 해줬으니까 포트폴리오를 통해 설계가 필요하고 안정적 울타리가 없는 대상에게 필요한 도움을 드리는 금융인이 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이 대상을 향한 직접적인 경험이 있으면 좋지만 없으면 이런 식으로 업을 통해서 대상을 선정했다라고 연결을 해주셔도 돼요. 이처럼 직접 고객을 만나 지식을 기반으로 설계하며 실적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행운을 꿈꾸게 되었습니다. 특히 제가 이렇게 다른 색으로 표시한 건 지역에 대한 애정이 좀 드러나서 그래요. 이런 식으로 녹여주시면 돼요. 특히 내가 지원한 이 지역의 경우 대다수 지역민이 자영업에 종사하고 있으나 고령이기에 이렇게 어려운 상황임을 알게 되어서 내가 목표를 설정한 이유가 나왔죠. 이에 금융인으로서 이런 거에 의지할 수 있는 이거를 희망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내가 왜 이 목표를 갖게 되었는지까지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럼 은행이 부합한 이유까지 같이 언급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소상공인 WM으로서 자산관리 체계가 갖춰진 은행이자 지역 특화 금융 서비스가 마련된 은행에서 성장을 하기를 희망했습니다. 제가 여기에 작성한 하나은행에 대한 특징은 정말 검색 한 번도 없이 임의로 작성한 거니까 여러분은 절대 이거를 그대로 갖다 쓰시면 절대 안 됩니다. 실제 전자제품 판매 당시 만난 대다수의 소상공인 손님은 이렇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내 경험 하나가 나서 이런 걸 하면서 실제 내가 중요성을 좀 느꼈어. 현재 KB 하나은행의 경우 이런 것들을 운영하고 있어. 판단했고 적합하다고. 또 내가 이 경험을 통해서 이런 것도 알게 됐는데 하나은행은 이런 걸 하고 있어. 내가 부합하다고 판단을 했어. 라고 하면서 내 경험과 하나은행의 장점을 같이 믹스매치 한 거죠. 입행 후 이러한 KB 하나은행의 일원으로서 어떻게 하겠습니다 해서 마무리되면 999자로 딱 마무리가 됩니다. 즉 여러분이 목표 소상공인 WM이라는 목표를 갖게 된 경험과 내가 왜 이 대상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는지 언급하고 그 다음에 은행이 부합한 이유를 500자 500자 나눠서 푸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음은 우리 행원이 되고 싶은 이유와 지원동기, 하나은행 지원동기를 나눠서 쓰는 법 살펴보도록 할게요. 행원이 되고 싶은 이유, 어떠한 경험들을 통해 이러한 직업을 희망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하나은행 지원동기까지 가지도 않고 내가 왜 행원을 선택했는지부터 언급을 해주는 거예요. 여기는 마찬가지예요. 경험을 할 당시 혹은 경험들을 할 당시 업무를 하면서 어떠한 업무를 희망했습니다. 어떤 업무를 하기를 바라왔습니다. 나는 이런 일을 좋아해. 나는 꼼꼼한 일을 좋아해. 영업 실적을 내는 일을 좋아해 등등 나는 어떤 일을 좋아해 라고 먼저 언급을 해주었습니다. 이 외에도 이러한 경험들을 하면서 행원의 특성에 부합한 이런 직업을 갖기를 희망하였고 그 중에서도 경험을 통해 쌓아온 내가 이 외에도 쌓아왔던 거 여기에 썼던 거를 여기에 쓰셔도 돼요. 여러분이 갖고 계신 자격증이나 경험을 앞에 풀어도 되지만 그 뒤에 푸셔도 돼요. 그 중에서도 이러한 경험들을 하면서 내가 영업을 좋아하는데 영업 중에서도 내가 금융 전문성을 쌓았기 때문에 금융 영업을 할 수 있는 행운을 꿈꾸게 됐어. 내가 목표 달성을 하는 일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내가 영업과 금융 경험도 했었다. 이런 금융 자격증도 있다. 그래서 내가 아무래도 행운을 목표를 정하고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적합하다고 판단해서 행운을 희망하게 되었어 라고 하면서 행운을 희망하게 된 이유를 작성을 해주는 방법입니다. 자, 다음에는 은행이 왜 부합한지도 어필을 해줘야겠죠. 그중 어떠한 직무 목표로 소상공인 WM 이런 식으로 성장하고자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경험 당시 이런 일을 하면서 대상과 직무의 중요성을 체감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은행을 찾던 중 우리 아까는 경험 하나은행 했으면 여기는 경험 모으고 그 다음에 하나은행 쓰는 방식이에요. 이에 하나은행의 경우 어떻게 적합하다고 생각해 지원하였습니다. 이러한 하나은행의 입행호 해서 마무리해 주시면 됩니다. 예시 마찬가지로 살펴볼게요. 주어진 목표 이상을 달성하고 계획적으로 미래를 설계하는 경험들을 통해 목표를 향해 지식을 발휘하는 직업을 희망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내가 어떤 꿈을 갖게 되었다라고 정리를 하기 위해선 기본적으로 행원이라는 업무의 특성을 분석을 하셔야겠죠. 단순히 금융지식만 있어서는 되는 것도 아니고 영업도 할 줄 알아야 되고 계속 공부도 해야 하고 사람도 만나야 하고 이런 특성들을 분석해서 그 중에 나에게 가장 부합한 2개를 뽑아서 나는 이런 일이 하고 싶었다라고 정리해 주시면 돼요. 특히 교육기관 컨설턴트 당시 이런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이때 이런 걸 하면서 실질적 도움을 드리면서 직접 고객을 만나 지식을 기반으로 설계하며 실적을 눈으로 확인하는 직업을 꿈꾸게 되었습니다. 내가 왜 행원을 꿈꾸게 되었는지 나왔죠? 이 과정을 통해 나의 업무를 통해 성과와 추이가 보이는 영업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나아가 이렇게 금융자격증이나 금융인턴 등을 통해 전문성도 취득하면서 사람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자산을 설계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행원이라는 직업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라고 해서 여러분이 작성해둔 경험을 간략하게 요약을 한 다음에 앞뒤로 2갈씩과 행원을 꿈꾸게 된 이유를 붙여주시면 됩니다. 그 뒤에는 비슷해요. 내가 왜 하나은행을 선택했는지, 소상공인을 위한 금융인을 희망하게 되었대요. 전자제품 판매 당시 이런 것들을 알게 되었고 지역 프로젝트 했대요. 우리 아까는 2개로 나눠져 있던 게 합쳐졌죠. 한 문단 안으로. 이런 거를 알게 되면서 이거를 희망하게 되었는데 하나은행 너희는 이런 걸 하고 있기 때문에 적합하다고 판단했어 라고 하면서 아까는 경험 하나 이렇게 쓴 걸 지금은 경험 모으고 하나 모아서 작성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번 어렵지 않아요. 내가 500자를 어떤 기준으로 나눌지만 정리를 한다면 여러분이 내가 행운을 꿈꾸게 된 이유, 내가 하나은행을 꿈꾸게 된 이유, 내가 목표를 꿈꾸게 된 이유 나눠서 작성해 주시면 되고 이게 여러분 나중에 면접에 지원 동기 작성할 때에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되리라 제가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거 정리하시고 뭐 시간 되면 글자 수 좀 줄여서 면접 답변까지 정리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2번 문항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원 부문과 관련해서 본인의 차별화된 전문성이나 핵심 역량을 개발한 경험을 구체적으로 작성을 해달래요. 진짜 얼마나 구체적으로 희망하는지 천자로 또 작성을 하라고 하네요. 대체적으로 하나은행의 지금 자기소개서 문항들이 면접에서 나올 법한 것들을 길게 풀어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주요 직무 설명, 우리 채용 공고 보면은 주요 직무 설명들 되어 있죠? 거기에 있는 경험과 관련된 일을 한 거를 1순위로 작성을 해주시거나 아니면 이게 하나의 경력기술서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여러분이 한 것과 쌓아온 것들을 키워드 중심으로 풀어주시면 돼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이 먼저 차별화된 전문성과 핵심 역량을 발굴을 해주세요. 마찬가지로 내가 했던 경험들 쭉 나열한 다음에 공통적으로 내가 많이 한 거나 다른 사람은 이건 좀 안 해봤을 것 같아 라고 하는 걸 메인으로 끌고 오셔야 돼요. 그게 여러분의 차별화된 전문성인데 우리 500자 곱하기 2 할 거거든요. 혼자 다 쓰기 버거울 거예요. 오히려 늘어지기 때문에 여러분이 갖고 있는 핵심 역량이나 전문성을 2개로 찾아주시는 걸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차별화된 전문성이나 핵심 역량을 정리를 했으면 메인 소재 하나, 내가 여기 A, B, C, D가 내가 갖고 있는 핵심 역량과 관련된 경험인데 이 중에 내가 메인으로 말할 수 있는 건 B 경험이 있어 라고 하는 경우에는 메인 소재 하나 하고 A, C, D는 그 외에도 내가 쌓아왔다라는 근거로 활용을 해주시면 돼요. 내가 전문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 카테고리를 크게 나누자면 영업, 금융 전문성, 디지털, 글로벌, 뭐 여러분이 부동산이나 투자나 이런 식으로 특화돼서 경험이 있다면 부동산, 세무, 투자, 기업 분석 등등 업무와 관련된 내용들을 카테고리로 잡아서 차별화된 전문성을 끌고 와주시면 돼요. 뭐 단골 고객을 수많이 확보하는 영업력, 뭐 자산 설계에 대한 깊은 금융 전문성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갖고 있는 역량을 카테고리와 부합하게 맞춘 다음에 구체화시켜 주셔야 됩니다. 회원분들은 직무 누력에서 우리 정리한 거 있죠. 직무 누력 1차에 첫째, 셋째 내가 갖고 있는 거 정리했어요. 이 중에 2개 선택한 다음에 여러분이 갖고 있는 역량을 조금 구체화해서 작성해 주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안에 메인 소재, 만약에 여러분이 첫째에 있는 디지털 역량을 했다라고 한다면 디지털 1차 그대로 갖고 오셔도 되고 디지털로 말하고 싶은 메인 경험이 B라면 이 B와 관련돼서 첨삭 받으신 거 있죠? 그거 갖고 와서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이 문항은 템플릿이 엄청 중요한 문항은 아니에요. 그냥 복붙하고 끝내도 돼요. 주도성 쓴 거 그대로 복붙해서 그냥 영향력만 갖다 붙이면 되는 이런 문항이기도 한데요. 여러분이 소통력이나 고객응대력 같이 조금 무난한 거 좀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다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거라 전혀 차별화되지가 않아서 지양해 주시는 걸 권해드리고 싶고요. 내가 A, B, C, D를 했다 쭉 나열을 해서 작성을 해주셔도 되지만 그 안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는 구체적으로 작성을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한번 볼게요. 어떠한 행원이 되고자 어떠한 역량, 전문성을 쌓아왔습니다. 실제 경험 당시 어떠한 상황이었습니다. 왜냐면 우리 질문을 보면은 개발한 경험을 구체적으로 작성해달라고 했기 때문에 저는 경험 중심으로 갖고 가보도록 할게요. 어떠한 상황이었습니다. 상황의 목표와 어려움만 들어가죠. 이를 해결하기 위해 혹은 고객 만족을 위해 실적 달성을 위해 조직을 위해 나는 이런 일들을 했어요. 역량이나 전문성을 이론을 통해 습득을 했고요. 이를 발휘해서 도전도 했고요. 그 후에 전문성 강화를 위해 내가 이런 노력도 했어요. 라고 하면서 여러분이 전문성과 역량을 어떻게 쌓아왔는지를 구체적으로 명시해 주시면 돼요. 이 외에도 우리 B를 여기에 썼으면 A, C, D 여기에 언급해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통해 역량 전문성을 쌓아왔습니다. 입행후라고 해서 500자 완성한 다음에 곱하기 2 하고 끝내버리세요. 자, 우리 디지털 소재 제가 15일 완성에 해드렸던 디지털 소재 그대로 갖고 와서 바꿔만 봤어요. 손님의 생애에 적합한 상품을 추천하고 지역의 흐름을 읽기 위해서는 데이터 역량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역량이 왜 필요한지를 꼭 언급을 해주셔야 합니다. 실제 소상공인을 위한 이런 거에 참여하면서 접목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간략하게 언급하고 이를 위해 첫째 돌아다니면서 확보했고요. 둘째 하면서 이 프로그램을 공부를 했대요. 셋째 이 프로그램도 추가로 공부했대 내가 노력한 부분들이 다양하게 나오죠. 한 결과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이 외에도 이런 자격증 등을 통해 전문성을 함양했습니다. 정량 정성적 데이터로 유의미한 영업을 진행하겠습니다. 라고 정리를 했는데요. 아마 이거를 보시면 선생님이 이외에도가 없으면 작성하면 안 되나요? 라고 궁금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작성하셔도 되긴 하는데 내가 차별화된 전문성이라고 말하려면 경험 하나로 말하기엔 좀 부족하죠. 경험 A, B, C, D 여러 개를 갖고 있는 게 여러분이 정말 차별화된다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여러 근거를 갖고 있는 걸로 선택을 해주세요. 여러 근거를 안 갖고 있더라도 여러분이 했던 경험을 카테고리로 묶으면 되거든요. 얘를 어떤 이름으로 붙이느냐의 차이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는 영업력으로 해야지 라고 했다면 영업력과 관련된 메인 소재 선택하고 내가 이 안에서도 영업 비슷하게 한 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 좀 많이 모아주세요. 그래서 이거는 메인 경험, 소상공인 결제 프로젝트라는 메인 경험과 이외 애도로 푼 거고요. 다음에는 어떻게 나열형으로는 어떻게 작성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이거는 거의 디지털 소재 제가 15일 완성 플랜에 제공했던 거 그대로 갖고 온 거와 다름이 없어요. 손님의 생애에 이렇게 하기 위해서 데이터 역량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는 동일하죠. 이를 위해 첫째, 데이터 분석 역량을 쌓아왔습니다. 카페 아르바이트 할 때 내가 적용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뭐 했는지 작성해 준 거예요. 둘째, 다양한 판매 아르바이트를 하며 플랫폼에 대한 이해도 쌓았습니다. 구체화해서 정리가 됐죠. 마지막으로 이렇게 해서 UI UX 소상공인 앱 프로젝트 요게 나왔어요. 내가 이런 것도 했고요. 이외에도 혹시 더 있으면 작성해 주시면 돼요. 이런 것들을 함양했습니다. 입행 후에도 어떻게 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글자 수 조금 늘려서 494자, 500자 안에서 마무리해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나열형을 선택하시든 메인형을 선택하시든 크게 관계없지만 내가 이 안에서 이런 걸 했다라는 건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 주셔야 그리고 성과를 언급을 해 주셔야 얘가 정말 이거를 차별화되게 갖고 있구나 라고 알 수 있기 때문에 그것만 유의해 주세요. 그냥 A, B, C, D 했습니다 라고 쓰지 마시고 그런 건 여기에만 쓰시고 여러분이 경험 하나를 풀 때는 내가 이렇게 적용했다라는 걸 좀 구체적으로 언급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다음 3번 문항 볼게요. 3, 4번이 새로 작성해야 해서 조금 어려운데요. 손님의 입장에서 하나은행 또는 타행의 금융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개선하고 싶었던 부분을 다행히 800자 이내로 작성을 해달래요. 1000자면 엄청 늘어질 뻔했어요. 아마 이 질문을 딱 보면 여러분이 생각이 안 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범위를 좀 좁혀드리고 싶어요. 아니면 여러분이 은행이 이용하시면서 이런 게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셨던 거에서 그거는 이런 불편함에서 이 아이디어가 나왔겠다라고 역으로 생각을 하시면 좀 더 쉽게 찾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미 진행 중인 서비스는 좀 빼고 해주세요. 이미 진행 중인 걸 하자라고 한다면 전혀 은행업에 관심이 없는 사람처럼 보이기 때문에 지양해 주시고요. 이미 진행 중인 서비스로 제가 일부러 예시를 들어드리기 때문에 여러분은 새로 아이디어를 꺼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뭐고 이러한 방안이 필요하다까지 언급을 해주셔야 되고요. 진짜 아이디어가 생각이 안 난다라면 뒤에서 아이디어 추출법 설명드리긴 하겠지만 현재 진행 중에 핀테크 앱 같은 거 분석해서 아 얘네 이런 거 하니까 은행도 이런 거 했으면 좋겠다라고 연결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어요. 먼저 여러분이 범위를 좁히면 조금 더 생각이 잘 나기 때문에 범위를 좁히는 법부터 알아볼게요. 먼저 은행 업무, 수신, 예적금, 여신, 앱, 상품가입, 대기 시스템 등 은행에서 진행되는 전반적인 운영 중에 하나를 생각해 보세요. 수신 업무, 예적금 상품 가입할 때 이런 거 불편했으니까 이거 이렇게 개선했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연결하는 방법이 있고요. 대상을 초점 맞춰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기업금융 업무, 내가 어디에서 인턴할 때 기업금융이 참 이런 게 불편하더라. 이런 게 개선되어야겠다. 혹은 소상공인 내가 관련해서 해보니까 고령층 대신해서 해보니까 외국인 고객 해보니까 이런 게 불편하더라. 이런 게 개선이 되어야 할 것 같다라고 생각하신 걸 작성해 주시면 돼요. 이 문항은 정말 그냥 이 하나은행에서 궁금해서 묻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정말로 느낀 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만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이들을 대상으로, 여기에서 정한 걸 대상으로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그리고 불편한 점이 뭔지 떠올리시면 되는데 불편한 점부터 떠올려서 이를 개선할 방향을 끌어내시는 방법도 있고요. 그냥 이 대상으로 이런 걸 했으면 좋겠다부터 생각한 다음에 이건 어떤 불편한 점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걸까라고 역으로 생각을 해주셔도 됩니다. 한 달 회원반분은 새로 사실 작성을 해주셔야 돼요. 하지만 이 카테고리에 해당되는 경험들 중에 첨삭받은 게 있다면 끌어오시면 될 것 같아요. 템플릿부터 살펴볼게요. 어떠한 서비스 금융 대상을 위해 이러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험 기반에서 작성하실 경우에는 경험 당시 내가 이러한 일을 하면서 불편한 점을 체감했습니다. 내가 실제로 경험한 거예요. 관련 인턴을 하셨을 때, 관련 경험을 했을 때 이런 게 참 불편하더라. 이로 인해 고객이 불편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전반적으로 우리 하나은행 딱 짚는 게 아니라 은행 전반적으로 이런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금융 현장 경험을 통해 이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라고 연결하는 거예요. 혹은 여러분이 이용한 바에 기반한 거예요. 내가 인턴이나 실무 경험을 한 건 아니지만 이용한 바로 얘기를 할게. 손님 입장에서 진짜. 실제 은행이나 타행에서 이런 업무를 이용하면서 혹은 주변 대상들이 이런 거를 어려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불편한 점을 캐치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이러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여러분의 단순 경험을 갖고 와서 여러분이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를 끌어내는 방법이 있어요. 이를 위해 어떠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한다면 기대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하고 글자 수가 좀 남으면 입행 후에도 라고 하면서 마무리 해주시면 됩니다. 저희 예시 살펴보도록 할게요. 저는 이미 있는 서비스를 갖고 와서 여러분한테 예시를 들어드릴 거예요. 웬만하면 아이디어가 좀 겹치지 않기 위해 이미 있는 걸 갖고 올 테니까 여러분은 밑에 아이디어 추출 방법 보시면서 여러분만의 아이디어를 좀 추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대기 효율화를 이뤄내다. 지점 통폐합으로 고객 대기 시간이 늘어난 지금 이 서비스가 필요한 이유를 간략하게 설명을 해줬어요. 앱을 통한 이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국민은행뿐만 아니라 제가 찾아보니까 하나은행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미 진행 중인 서비스입니다. 내가 이렇게 느낀 이유가 뭐냐면 은행에서 인턴을 했었어. 그때 고객을 응대하면서 대기 시간으로 인한 불편을 내가 자주 접할 수 있었다. 이것 때문에 쓰레기통을 줍는 손님도 생기고 버스 시간에 이걸 새치기 하는 손님도 생기면서 혼란이 계속해서 좀 진행이 됐어.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내가 이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이유에 대해서 내 경험을 기반으로 설명을 했어요. 이러한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 다음에 3가지 방향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째, 앱을 통한 번호 예약 제도입니다. 이렇게 한다면 혼란 최소화할 수 있을 거래요. 방문 사전 예약 제도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을 거래요. 예약 창구 제도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을 거래요. 이거 사실 전혀 아이디어가 구체화되지 않은 엉뚱한 얘기, 이 둘째, 셋째는 특히 엉뚱한 얘기로 들릴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더 구체적으로 현실 가능하게 작성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구체적 방향을 정리하면 798자가 나오고요. 여기 보면은 먼저 두갈식으로 어떤 게 필요하다 나오고 내가 생각한 방향이 나오죠. 이렇게 한다면 어떠한 기대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라고 나와요. 즉 여러분이 이런 아이디어를 작성을 해주실 때 꼭 2갈씩 그 다음에 어떻게 방향으로 할지 방향 그리고 그에 따른 기대 효과 이런 식으로 나눠서 작성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디어를 어떻게 꺼내나요? 라고 궁금하실 수 있어요. 아이디어 꺼내는 법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수신 여신 같은 경우에는 상품 가입 과정에서 생겼던 불편함을 한번 생각을 해봐 주시는 방법이 있어요. 뭐 서류를 제출한다던가 민증을 인식한다던가 급여 관련한 문제라던가 이런 것들, 혹은 대출 과정, 혹시 대출을 받아보신 적이 있다면 대출 과정에서 이런 불편함이 있는데 이런 게 개선되면 좋겠다 라고 하실 수 있는 방법. 뭐 앱에서는 결제나 상품 가입할 때 불편했던 점이나, 이건 제가 신한은행 면접 보시는 분들한테 항상 말씀드리는 건데, 뭐 포인트를 앞으로 꺼내면은 포인트를 좀 더 쉽게 확인할 수 있겠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앱에서 느꼈던 불편함을 넣어주시는 방법이 있고, 디지털 글로벌 대상을 바탕으로 뭐 외환이나 환전 업무 시 느꼈던 불편함, 소상공인의 관련 업무를 하면서 느꼈던 불편함, 이런 식으로 꺼내시는 방법이 있고요. 부동산이나 세무 관련해서 금융 업무를 이용할 때 이런 것들이 같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게 확인되지 않아 불편했다라고 하는 거 같이 넣어주실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불편함과 개선의 종류를 좀 살펴보자면, 다른 곳에는 있지만 이곳에는 없는 것으로 찾아주시면 돼요. 근데 이렇게 쓰실 경우에는 하나은행의 개선할 점을 언급이 되어야겠죠. 은행 전체가 아니라 하나은행이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언급하실 경우에, 웬만하면 다른 은행보다는 핀테크 앱이나 다른 산업에서 하는 금융업에는 이런 게 있는데 우리는 없다라고 하면서 타 금융권 대 은행으로 하셔야지 타 은행 대 하나은행으로 하시면 안 돼요. 다른 은행보다 하나은행이 부족한 것처럼 보이니까 타 금융권과 하나은행의 뭐 차이점, 좀 부족한 점 언급을 해주시는 방법이 있고요. 뭐 지나치게 많은 절차가 있기 때문에 축소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개선의 방법이 있고, 은행 업무 외에도 챙겨야 할 것들이 많을 때 이렇게 챙길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다라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 이렇게 3번 정리해봤는데요. 결론은 여러분이 이 질문의 의도는 뭐냐면, 너 평소에 은행에 관심이 있었던 거 맞니? 어떤 게 불편하다고 느꼈니를 확인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정말 여러분이 어렵고 불편하다라고 느꼈던 거를 구체적인 방향으로 끌어내 주시면 돼요. 우리 번호표 대기도 사실 되게 간단한 거잖아요. 그냥 기다리기 귀찮아요. 근데 이 귀찮아요에서 끝나지 않고 마치 내가 그걸 기반해서 제도를 깊게 생각한 것처럼만 드러내 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 마찬가지로 어려운 4번 문항 살펴보도록 할게요. 은행 산업의 전망에 대한 생각은 어떻고 만들고 싶은 변화에 대해서 800자로 해달래요. 이거는 여러분이 뭘 생각하셔야 되면, 첫 번째로 은행이 아니라 현재 금융업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를 생각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은행업의 미래는 어떻게 바뀔까로 생각하셔야 돼요. 은행만 변하는 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디지털 기술, 그 외의 기술들이 발전을 하면서 금융업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이 금융업, 뭐 소비 트렌드나 뭐 사람들의 문화나 디지털 기술이 발달하면서 금융업이 변하고 있고, 이로 인해 은행은 어떻게 바뀌게 될 거다라고 여러분이 이것부터 먼저 정리를 해 주셔야 돼요. 간단한 예로 마이데이터, 토스, 뱅크샐러드 등 되게 금융업에 많은 변화가 생겼죠. 네이버페이도 그렇고 이런 식으로 변화가 생기고 있는데, 이때 은행은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를 좀 생각을 해봐주세요. 그렇다면은 은행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선 은행에도 강점이 있어야 되는데, 그럼 은행의 강점이 뭐지를 생각을 해서, 은행에는 이런 강점이 있기 때문에 이 강점을 갖고 내가 어떻게 기여하겠다라고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달 완성관 회원분이나 입행후 포부를 미리 작성하신 분들은 입행후 포부에다가 미래은행이 이렇게 될 거기 때문에 나는 입행후 포부를 어떻게 할 거야 라는 얘기를 갖고 오시면 돼요. 여기서 장기적 목표, 단기적은 갖고 오실 필요 없어요. 장기만 갖고 오셔서 장기적 목표에 부합해서 미래은행이 어떻게 될 거기 때문에 이런 변화를 시도할 거다라고만 언급해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은행 산업의 전망을 이 흐름으로 먼저 생각을 해주셔야 되고요. 방법은 이 두 방법이 있어요. 은행은 점점 어려워질 것 같아. 그래서 나아가야 할 것 같아. 라고 하면서 금융업이 이렇게 진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이버도 진출하고 카카오도 진출하고 이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강점을 발휘해서 어떻게 해야 돼? 라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오히려 기술이 발전하고 소비 문화가 이렇게 변화하고 있는 지금 이게 우리한테는 오히려 기회일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특정 분야에서 우리가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해. 우리의 방향을 이쪽으로도 틀어야 한다고 생각해. 라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들고 싶은 변화를 2갈씩과 내가 할 수 있는 것 방향 순으로 정리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 예시로는 뭐 무슨 센터를 만들자든지, 업무 범위를 넓히자든지, 지점을 활용하자든지 이런 예시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템플릿부터 볼게요. 어떠한 은행의 미래를 위해 은행은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갈씩 하신 다음에 현재 다른 금융은 혹은 은행업은 어떠하고 있기 때문에 미래 은행업은 어떻게 변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라고 하면서 여러분의 통찰력을 보여주는 거예요. 행운과 은행, 금융에 대한 통찰력. 이에 이러한 강점을 가진 은행은 어떤 변화를 통해 무엇을 추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발판 삼아 우리는 성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어떠한 방법으로 변화를 만들 수 있대요. n가지 방법으로, 두세 가지, 세 가지 방법으로 변화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대요. 혹은 입행 후 어떠한 방식으로 일조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포부랑 연결짓는 방법도 있어요. 그래서 경험형으로 푸는 방법은 내가 경험을 통해 역량을 쌓아왔기 때문에 입행 후에 어떻게 기여하겠다요. 내가 할 수 있어 라는 걸 언급하는 경험형이 있고요. 그 다음에 구체화, 어떤 변화가 필요한지를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방법이 있어요. 전 개인적으로 얘를 조금 더 추천해드리고 싶은데요. 이런 방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유이기 때문이다. 나는 경험을 어떻게 해왔기 때문에 기대 효과를 만들 수 있다. 라고 정리하는 방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글자 수 남으면 입행 후 해서 마무리 해주시면 돼요. 저희 예시 살펴볼게요. 좀 늘 사용했던 내용을 갖고 왔어요. 일부러 좀 덜 겹치게 하기 위해. 자산 종합 컨설팅으로 미래를 만들다. 은행의 데이터와 행원의 전문성을 최대로 활용하며 은행은 종합 자산 컨설팅 기관으로 방향을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강점으로 은행은 이렇게 해야 한대요. 현재 은행 앱 서비스가 발달하고 이렇게 출시되면서 고객은 단순 수신 업무는 앱을 이용하고 있대요. 이게 지속되면 은행은 어떻게 변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은행은 강점이죠. 데이터와 행원의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데이터 기술을 접목해서 디지털 기술을 접목해서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입행 후 지역의 WM으로서 자산 컨설팅 성장을 끌어내겠습니다. 어떻게 기여하겠대요? 가장 먼저 세무 상담 부분의 전문성을 함양을 하겠대요. 이렇게 늘어났으나 세금과 같이 생활과 관련된 부분은 도움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내가 쌓은 걸 바탕으로 고객이 편하게 세무 상담을 받고 이용하실 수 있도록 하겠대요. 나아가 가족을 손님으로 만들겠대요. 이건 진짜 갖다 붙인 거. 왜? 지역 교육기관에서 근무했기 때문에 라고 해서 지역에 대한 애정을 조금 드러내기 위해, 내 강점을 드러내기 위해서예요. 이런 게 중요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교육 및 요약 부분의 지식을 쌓아서 금융과 삶의 설계를 함께 하겠대요. 입행 후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면 799자로 마무리돼요. 이처럼 진짜 내가 실질적으로 지점에서 창구에서 진짜 할 수 있는 일을 언급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하면 이런 식으로도 작성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내가 이런 걸 기여할 수 있어요 라는 부분을 제외하고 그냥 구체적인 방향만 언급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한 구체적 아이디어가 있을 경우에 나는 이런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왜냐면 이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런 방향으로 진행하면 좋을 것 같다. 이런 방법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소상공인 상담센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뭐 소상공인 앱 결제 이런 거 다 빠져요. 대다수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는 상품 가입이 매출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데이터 활용으로 정성적 기준을 정해 지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은행이 갖고 있는 데이터로 정성적 기준을 정해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하면서 나에 대한 얘기가 빠지고 구체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한 방향을. 다음은 하나은행하고 연결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 경우 하나은행에 대한 로열티를 좀 드러낼 수 있는데요. 현재 하나은행에서 하고 있는 사업과 서비스가 있는데 거기에 어떤 내용을 더한다면 어떠한 변화를 만들 수 있다라고 언급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예를 들어 하나은행에서 지금 소상공인 WM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거 저 조사 안 한 거예요. 하고 있는데 데이터를 활용한 정석적 기준을 만든다면 이렇게 가능할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만들 수 있는 변화까지 연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음은 내 경험을 강조하는 방법이에요. 메인 경험으로 내 경험이 갖고 있는 역량과 전문성을 자랑해 주시면 되는데 아이디어, 그 다음에 내가 경험을 통해 이런 걸 쌓았다. 그리고 이게 필요하다고 느꼈는데 내가 어떻게 기여할 수 있어 라는 흐름이에요. 소상공인 결제 프로젝트를 하면서 이해를 쌓고 소상공인 자산관리가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됐는데 내가 갖고 있는 디지털 지식과 하나은행의 어떤 걸 활용해서 편리한 이용에 기여할 거야 라고 정말 현실적인 부분으로 말씀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세 가지를 첫째, 둘째 작성하실 때 1번과 3번 방식으로 써야지 라고 하셔도 되고 2번과 3번 방식으로 써야지 라고 해도 되니까 섞어서 작성하셔도 되니까 일단 우리 생각나는 대로 다 작성을 해주세요. 특히 저희 3, 4번이 조금 작성하기 까다로운 문항이긴 한데 이걸 작성해 주시면 여러분이 나중에 은행 면접에도 크게 도움이 될 거라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면접 준비 미리 한다 라고 생각하고 완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번부터 4번까지 체계적으로 완성하셔서 저희 여러분 면접 특강에서 꼭 배웠으면 합니다. 여러분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